네, 요즘에 제가 또 생각이 워낙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일상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아서 일단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많게는 계속 잠이 안 와서 머리를 진짜 쥐어뜯어도 잠이 안 와요.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해도 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잠이 스르륵 오는 그 상황까지 이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이게 뭐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직장 다닐 때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제 별 생각 없이 잠들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아니다. 이 생각하느라고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잡생각이나 몽상이 너무 많아서 잠들기 전에 누워서 하는 그 상상들이 계속 끝도 없이 뻗어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주제 1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주제 1-1, 주제 1-2, 주제 1에서 파생된 주제 2 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떤 날은 노래를 들었는데 되게 좋았다. 아니면 갑자기 좀 예전 노래가 생각이 났다 하면 그 멜로디가 이 잘 때 계속 이제 들리니까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무한으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일 부러운 게 그냥 눈만 붙이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만 붙이면은 어디든 자는 사람들. 와, 진짜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저같이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7시간을 자도 6시간이나 8시간을 자도 막 개운하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아침에도 좀 굉장히 피곤한 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나 지하철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뭐 1시간을 그냥 가고 머리가 계속 24시간 돌아간다고 봐야죠. 자는 시간 빼고는. 마음을 제대로 내려놓고 쉬어본 적이 언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거죠.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자기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줄여지려고 한다고 이게 줄여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파란 코끼리를 떠올려 보세요. 파란 코끼리를 떠올렸어요. 그럼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이 코끼리가 사라지나요?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코끼리가 조금 지나면 잊혀집니다. 저같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이나 어떤 표정, 그리고 이 코끼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그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전에 뭔가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봤던 것들,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 한번 싹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복기를 하면서 상상을 막 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바로 드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나를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왜냐면 그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 과잉 활동인. 그러니까 정신 활동이 되게 과잉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병이나 질병 이런 게 아니라 뇌의 특성 중 하나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냥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다. 생각이 많은 게 자연스러운 거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생각이 왜 많지 하고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뭐 좀 특이한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 속하는구나,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심리학자 크리스텔 프리콜랭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책이고,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전 세계 15%에서 한 20% 정도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많은 숫자죠. 세상에 나 혼자 이런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20%나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거죠. 그래도 위안은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이제 10%에서 20% 정도에 속하니까 전 세상이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80%의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의문이 되게 많거든요. 왜 이렇지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의문으로 생각 안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맞춰서 자기가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생각을 딱 줄인다, 나도 일반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온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해라, 그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조언 중에 하나다라고 책에 적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 나 자신도 사실은 맞출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맞춰가려고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러면서 제 성격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 편해졌고, 뭐 외계인같이 항상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고,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해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효과가 없죠. 생각을 줄여지기는커녕 빈도수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기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그래서 제가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을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넘치는 생각들을 활용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생각을 잠시 쉬게 하는 방법이 한 신체적인 방법 2가지랑 정신적인 방법 1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인데, 제가 말해놓고 좀 민망한데 운동입니다. 운동.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 생각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렇고 생각을 멈추고 싶다고 했지 몸을 움직이고 싶다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쉬게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이고,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영을 할 때만큼은 잡생각과 어떤 몽상 그리고 걱정거리가 100%는 아니어도 한 10%에서 15%까지는 줄어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 효과가 있더라. 또 주말에 저희가 쉰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마음 편하게 잘 쉬지는 못하잖아요. 생각이 계속 나니까 일 생각도 날 수도 있고,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월요일 출근할 생각에. 아무튼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개념을 뭔가 내가 뭐 힘든 거 귀찮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뇌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운동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는 혼자 여행인데, 국내 여행을 저는 주로 가거든요. 이제 넘쳐나는 생각을 한번 이제 천천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갈 때 좀 사색할 수 있고, 왜냐면 이게 현대 도시에 살면서 일집 하면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오롯이 그 시간을 익숙했던 공간을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한 환경이 주는 나에 대한 몰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정적인 건데 기록입니다. 기록. 구글 독스에 주제별로 생각하는 정리하는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인생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그럼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문서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날짜 적어 놓고 오늘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잘 안 온다. 앞으로 내 직업의 방향성과 콘텐츠 방향성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하면서 뭐 그렇게 그냥 뭐 아무 얘기나 한 몇 줄 적어 놓고, 다른 날에는 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 생각들을 계속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생각이 변화하는 그 타임라인을 쭉 볼 수 있고, 그 내려서 최신 글에 작성할 때마다 기존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그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좋은 생각 정리 방법, 그 다음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그런 효과, 이것들이 그 머릿속이 좀 쉬어지는 효과, 그 과부하가 안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록한다. 기록은 문서 형태로 남겨놓을 수 있는 클라우드 파일이나 항상 적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문서들 앱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생각이 너무 많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뇌의 특성이다 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생각을 줄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어떻게 활용할까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남들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창의적인 생각들, 섬세한 것들, 그리고 감정적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하면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 중에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함과 불안함, 어떤 걱정, 복잡함 속에서도 여유와 행복은 또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참고해서 좀 더 여유로운 일상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생각을 줄이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